정부가 어제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2022년까지 전북, 광주, 전남,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4개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일 맞춤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정부 10년 동안 산업구조 고도화를 미룬 탓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우리 제조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3조 5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도 매우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향후 10년 내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친환경차 비중을 2022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가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도 주목됩니다. 대립과 갈등만 반복하는 노사관계로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지역경제와 제조업을 살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당도 제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부적절한 비위와 불법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 언론은 김태우가 도로공사 사장 특혜 의혹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청와대가 조사도 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11월 초로 비위 문제가 적발돼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권력에 의해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나 사찰을 해왔던 관행을 바로잡아 왔습니다. 국정원이 민간인과 기업 정보를 수집하던 업무를 없앤 것이 대표적입니다. 국내 정치와 민간인 사찰을 일삼아왔던 국정원의 기능 자체를 없앤 것입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이미 진행 중인 대검 감찰반과 관계 기관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제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을 옮기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적을 옮기면서 정보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학재 의원은 정보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7월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야의 합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다시 맡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탈당할 때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2016년 안전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던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위원장을 사임했습니다.
김종호 의원도 1998년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자민련에 입당할 때 정보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학재 의원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와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으로 옮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정보위원장 자리를 복당 선물로 챙겨가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도 여야 합의 정신을 파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